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이 앞전에 제가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언론의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역기능이 특히 이 한국에서 많다. 더군다나 이 가짜뉴스의 폐해가 정쟁이 되고 또 사회 불신으로 확대돼서 사회 암적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리고 외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알아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한일 관계에서도 이 언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언론 관계가 한일 관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론 관계를 어떻게 순기능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건가? 이 부분까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언론의 대일 보도 자세.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머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 언론은 해방 이후부터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현재도 그건 마찬가지죠. 문화예술보다는 군사 외교를 강조하고 있죠. 또 기본적인 프레임은 이렇습니다. 의심스러운 지역 패자.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동북아에서 지역 패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데 의심스럽다. 이런 게 기본적인 컨셉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이전에는 한국 언론이 일본에 대해서 보도할 때 주로 이랬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역사 왜곡과 정치 외교 문제를 주로 다루면서 반일적인 성향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일본이 1987년대부터 버블 경제가 났죠. 그래서 이 거품 경제가 폭발하면서 일본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또 한국 경제가 영향을 받으면서 일본 경제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전에 일본은 어떻게 했는가? 일본의 매스컴들은 주로 한국이 1960년대, 70년대 군사정권이었죠. 그래서 이 군사정권 동향, 그리고 이 군사적 긴장 상태, 그리고 이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숙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인권 문제를 보도하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1990년대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 남한에 많이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일본에서는 당시 보도를 했는데 우리가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이 북한보다 경제 성장이 더 나아졌죠. 1970년대 중반까지는 사실 우리 한국이 북한보다 경제 발달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7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체제 우월적인 측면에서 자유민주 경제 바탕으로 해서 경제 성장이 됐고 일본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상당히 한국이 북한보다 체제가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00년 이후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은 일본이 버블 경제다. 그리고 또 일본이 계속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서 경제 이슈로 주로 보도를 많이 하고 중립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총리가 한일 문화 교류를 하고 난 다음에 한류가 일본에 전달되고 나서 한류 붐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난 다음에 한국 보도들이 주로 한류 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역사 영토 문제, 한국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과도 대등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역사 영토 문제입니다. 과거 1980년대 이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밑에 있으면서 역사 영토 문제를 보는 시각이었고 이제는 한국이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역사 영토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신문이 일본에 관련 기사를 쓸 때 주로 정치 외교, 경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정치 외교에다가 나중에는 경제로 바뀌었죠. 그리고 군사 안보, 그게 이제 주로 컨셉이었습니다. 1976년에
일본 신문에 한국 보도 주제를 해놨는데 1976년에 반체제 동향, 그러니까 군사 정권에 있어서 반체제 동향이 거의 50%, 46.6%,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거의 40% 내지 50%가 한국의 체제 문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은 일본과의 언론 보도에 있어서 민족주의죠. 한국도 민족주의고 일본도 민족주의인데 한국은 복원적 민족주의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일제시대 이전에는 일제시대 이전을 갈망을 하고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는 남북 분단되기 이전에 한국을 갈망하는, 그러니까 복원적 민족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제 식민 시절에 대한 보상 심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발달하고 나서는 라이벌 의식, 그리고 또 우리가 문화에 신경을 쓰고 난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일본에 문화를 전달했다는 문화 전달의 자존감, 이런 게 믹스가 돼가지고 복원적 민족주의 성격으로 일본을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일본에 대한 그 보도 자세의 변화를 보면은 그 집권 정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이승만 집권 시절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반일 감정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박정희 집권 시절에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월남 파병을 박정희 대통령한테 요청하면서 한일 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었고, 그 이후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부지 총리하고 문화교류로서 굉장히 잘 나갔고, 이명박 시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한 이후에 다시 한일 관계가 꼬여서 다시 한일 관계가 냉각기로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대법원의 징용 판결로 인해서 냉각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한편 일본 언론 입장은 어떠냐면은, 일본은 우리 한국과 일본이었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계속 일본을 어떻게 봤냐면 우리보다는 위에 있는 그런 선진국이지만은 우리 과거 식민지 통치를 했다는 그런 시각으로 봤고, 일본은 한국보다는 자기네들이 위에 있고 또 한국에 관심을 갖느니 일본은 주로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계속 한국은 이런 강대국보다는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런 식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아까 한국을 복원적 민족주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본은 어떤 민족주의냐? 우익 민족주의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익 민족주의가 왜 나왔느냐?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이 급격히 부상함에 따른 어떤 불안 심리.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영토 분쟁, 센카쿠 열도, 그다음에 한국과의 독도, 그리고 또 러시아의 북방 사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되는 그걸 이용하고, 또 대지진, 2011년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의기소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본에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바로 하나의 뭉치는 계기를 마련한 게 바로 민족주의죠. 그런데 일본은 이제 우익 민족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익 민족주의의 선봉에 바로 아베 전 총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주로 이제 이런 우익 민족주의 성향의 시각으로 한국을 봤다는 거죠. 한국과 일본의 두 나라 언론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특정 사건을 의제화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결, 그러면 그 판결 사건을 계속 몇 년이고 가면서 그걸 의제화시킨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걸로 인해서 갈등과 불신이 나게 되고, 또 다른 특정 사건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게 이제 한일 언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악화 원인을 우리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양국에 맞는 민족주의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언론이 적극 동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또 나서서 선봉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런 구조가 악화되는 거죠. 이걸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의 인간 심리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은, 인간은 경솔한 신념의 동물이고 반드시 뭔가를 믿어야 한다. 그런데 그 어떤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게 좋은 토대가 없을 경우에는 나쁜 것이라도 일단 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는 것보다도 거짓인 줄 알면서도 진실이라고 우긴다 이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에 있다. 이걸 우리 한국과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반일 감정, 일본의 희망 감정이 나오게 된 요인이 아닌가. 한국과 일본의 언론 지수는 지금 한국이 41이고 일본이 67이, 한국이 훨씬 언론 자유가 보장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양식 언론 방향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 우선 자국 이익 우선의 관점을 조금 더 양보를 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는 국익이죠. 수출 규제, 지소미아, 징용, 위안부 문제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 국익에 관계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전체적으로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제2의 김대중 어부지 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한일 언론의 지금까지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회로서 한일 언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